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AMD의 2나노 칩인 베니스가 삼성 파운드리 솔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베니스는 AMD의 차세대 서버용 CPU입니다. 그런데 이 베니스는 여러모로 특별합니다. 스마트폰 AP가 아닌 서버, 그 HPC 칩인데 최선단 공정인 2나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AP도 아닌 서버 칩인 베니스가 굳이 비싼 이나노를 활용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통상 최선단 공정은 크기가 작고 전력 효율이 중요한 모바일 AP에 먼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니스는 상식을 깬 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버 업체들의 고민이 있는데요. 현재 빅테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2나노 공정은 3나노 대비 전력 효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수조 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아껴야 하는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에게는 2나노 서버 칩이 절실합니다. 또 2나노는 칩 성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베니스는 새로운 젠 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대 256코어를 탑재합니다. 이 정도의 고밀도 집적을 위해서는 2나노 공정의 미세화가 필수적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AMD의 변심 혹은 전략적 분산입니다. 그 AMD는 전통적으로 TSMC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현재 그 TSMC 2나노 라인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미 상당 부분을 선점해서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웨이퍼당 50%나 오르는 상태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애플과 같은 그 스마트폰 업체들은 2나노 AP를 준비 중이고 이번에 그 3나노 N3P에서 루빈 GPU를 내놓은 엔비디아도 AMD가 2나노 칩을 내놓자 루빈 다음 GPU인 루빈 울트라 그리고 차세대 모델이라는 이 파이만 GPU에서 파이만 GPU를 2나노에서 만들기 위해서 TSMC 2나노에 대한 입도 선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 AMD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베니스 칩의 주력 생산은 TSMC가 맞더라도 일부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AMD는 삼성의 베니스의 일부 물량 혹은 그 특정 라인업을 맡기는 방안을 두고 삼성과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TSMC보다 약 30%가량 저렴한 웨이퍼 가격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3나노에 이어서 2나노에서 두 번째 적용하기 때문에 숙련도에서 낮다는 것을 무기로 AMD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베니스의 일부 물량이 삼성으로 넘어온다면 파운드리 시장에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메모리와의 결합도 강점입니다. 이 서버 칩은 거대한 메모리 대역폭이 필수죠. 삼성이 2나노 파운드리 HBM4를 묶어서 제공하는 턴키 전략을 베니스에 제한한다면 비용 부담이 큰 AMD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든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AMD 베니스 칩은 2나노 공정의 주도권이 모바일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과 TSMC 간에 점점 느슨해지고 있는 결속력 등도 이 큰 틀에서 보면 베니스 칩이 촉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TSMC의 높은 단가와 물량 부족이 역설적으로 삼성에게 2나노 시장에 진입할 가장 큰 문을 열어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그 AMD는 삼성의 2나노 2세대 공정 SF2P 공정을 통해서 C제품 테스트 칩을 찍어보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능이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최종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베니스는 하나의 칩이 아니라 칩넷이라는 집합 구조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AMD의 서버 칩은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이어서 붙여 만듭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TSMC 2나노에서 만들더라도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과 비용이 중요한 일부 다이나 모바일용 변형 모델은 삼성 2나노 SF2P에 맡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베니스는 특히 일반 범용 서버칩과 클라우드 특화 서버칩 그런 모델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 특정 라인업을 삼성에 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 TSMC 2나노 웨이퍼 가격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AMD 역시 수익성 보존을 위해서 가격 협상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삼성이라는 확실한 대안을 세워둠으로써 TSMC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봅니다. AI 칩의 그 최대 강자 엔비디아도 2나노 활용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2나노 타켓은 루빈 울트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루빈 울트라에서 2나노를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2나노를 건너뛰고 바로 1.6나노로 직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2나노 수율과 단가 때문인데요. 사실 그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2나노 칩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TSMC 2나노 예약 리스트 때문에 그런 것이죠. TSMC 2나노의 큰손은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2나노 공정의 최우선 VVIP 고객인데요. 비록 루빈이 3나노를 쓰더라도 그 다음 울트라 버전이나 커스텀 칩에서는 2나노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나서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AMD 베니스가 2나노를 채택하면서 엔비디아도 성능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2나노 혹은 그 이상의 공정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 루빈의 핵심은 공정보다는 메모리죠. 루빈에서 가장 중요한 건 HBM4 탑재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루빈은 HBM4를 통해서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AI 연산 속도를 블랙엘 대비 수배나 끌어올렸습니다. 이때 그 메모리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그 비싼 메모리와 비싼 2나노 공정을 동시에 쓰는 게 부담을 느껴서 루빈까지는 안정적인 3나노 N3P를 선택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루빈의 다음 단계인 루빈 울트라에서 2나노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노드로 올라갈 것인지 파인만 GPU를 어떤 노드를 활용할 것인지도 아주 궁금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천하의 엔비디아조차 2나노에 가공할 TSMC에 가공할 만한 비용 때문에 공정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뜻이고 엔비디아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삼성 2나노를 백업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니스 칩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